이캐시가 오늘 좀 떠주기도 했고 또 비트코인도 어제까지 5% 넘게 반등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질문이 좀 많아졌죠.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제 바닥 나온 거 진짜로 맞냐? 라고 하시는데 바닥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6월 말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오고 있다고. 지금 막 밑에서 잡을 새도 없이 출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한 9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오늘까지 추가 상승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오후에 20% 넘게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후발주자가 이 캐시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뜰 때. 그래서 이 캐시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 추가로 제가 6월 말에 코인 시장 반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장 반등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더 빠르게 나와줘 버렸는데 이게 왜 이런지 봤더니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코인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건데, 지금부터 최소 7월달, 8월달까지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은 미국의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먹으면서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 비트코인 반등이 세게 나왔죠. 이번에는 웬일로 알트코인들이 비트가 떠준 만큼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비트코인 5% 넘게 올랐는데 알트가 뭐 흐지부지해. 그래서 떨어진 거에 비해서 너무 안 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분기점을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하니까 보유하고 있는 코인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제가 한 분 한 분 자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주말, 공휴일, 새벽 다 괜찮으니까 어떤 질문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질문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다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늦어도 여러분들 뭐 점심 밥숟갈 입안에 떠넣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매도가 철칙이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서 다 팔고 끝이 나요. 자, 어제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올라줬던 이유는 이거예요.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출석을 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미 FOMC 회의 결과 발표 때 파월 의장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2차례 더 할 거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오늘 밤 11시에도 뭐 인플레이션 덜 잡혔다면서 앞으로 좀 더 보면서 금리를 올린다 하던가, 그냥 0.25%씩 2차례는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무튼 당분간 올린다고 말을 하시겠죠.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왜 오를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실리콘밸리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을 했었잖아. 그죠? 미국 은행이 망하네? 비트코인이랑 금을 사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올랐던 게 코인 시장이라고.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 금융위기는 코인 시장에 둘도 없는 기회라는 거죠. 코인 시장은 미국의 위기를 먹고 자라는 중이다. 이게 페드의 금리 전도표를 보면 이제 9월 20일 FOMC 때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옵션이 전혀 없습니다. 5%에서 5.25% 고정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올해 11월 달부터예요. 요 금리 확률 보시면 0.25% 인하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 어림도 없다는 소리지,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게 코인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3월 달에는요, 미국 은행들이 터졌잖아. 그죠? 다음은 부동산이지 뭐, 상업용 부동산들 특히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는데 도로 2번을 연달아서 더 올려버린다니까. 안 그래도 빚 갚기 힘든데 디폴트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2008년과 같은 유동성 위기는 아니라는데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3월 달부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 위기가 터졌을 때 한두 달 가다가 덮여요. 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 그랬잖아.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싶지가 않아.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얼마나 급하냐면요, 시진핑이가 고집을 꺾었잖아. 이제 그만 싸우자 이랬어요. 미국은 최근에 사우디한테 양보도 하고 3월 은행 위기를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파산한 은행들 인수하고 돈도 수혈해주고 엄청나게 빠르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렸죠. 이제까지는 시장을 정치적 관점으로 봤어야 됐다면 지금은 경제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다들 이성적으로 가잖아. 숟가락 놓게 생겼으니까.
무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3월달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포와 실질적인 은행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7월달, 8월달에 한 번 더 위기가 오면서 그게 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을 할 거다. 탈출을 하든지 수익을 보든지 9월 추석 연휴 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손실 보셨던 것들 다 이제 가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코인 시작해야 된다고 목숨 걸고 덤빌 거야, 사람들이. 물려있던 거 본전 탈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단기 단타 활성화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짧으면 2달, 길면 석 달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 비중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3분기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거 다 탈출을 하셔야 되고 손실 봤던 거 수익으로 채워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눌려있던 코인들이 다시 어차피 7월달, 8월달에 밑에서부터 100%, 200% 떠주기 시작할 건데 떠주는 거 이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머니에 현금이 없잖아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니까. 오늘부터 바쁘다고 계좌 교통 정리를 진짜 해 두셔야 돼. 보통은 다 손실 중이고 현금도 없어요 라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6월 말까지 빠르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남은 일주일이 골든타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도움되는 상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실 건데 제가 어제까지 설명드린 게 이 기존 추세 하단이죠. 요 보라색 대각선. 이 보라색 대각선 돌파 시도가 나올 때 추격 매수 따라 붙어도 된다. 그래도 안 늦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딱 2가지예요. 비트코인 차트 잘 봐야 돼, 지금부터는. 자, 첫 번째. 기존 추세 상단 돌파를 지금 나왔죠, 이미.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어차피 바로 못 가거든요. 왜냐면 앞에 여기 매물대가 헤드앤숄더 두껍게 있고 이제 여기 만나면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눌리냐? 기존 추세 상단까지 다시 여기까지 눌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 반등까지 확인이 되는 요 포인트가 진짜 여러분들 마지막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이제 여기 하얀색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기도 했고 6월 한 달 동안 눌려줬던 요 낙폭을 지금 일주일 만에 채워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눌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더 좋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주황색 21선 보이시죠? 요 21선이 이렇게 누워줬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 눌렸다가 지지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고 다시 그 상태에서 이 보라색 대각선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게 나온다. 요 포인트가 이거는 진짜 두말할 수 없는 100%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다? 시장이 지금 찐반이다 아니다 그딴 거 따질 게 아니라니까. 요런 타점이 나왔을 때 현금이 있어야 저기서 기회를 잡는다니까요. 현금 없으면 어차피 본전 올 때까지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끝날 때까지 10일도 안 남았어. 지금 진짜 골든타임이라고. 7월달 8월달에 이제껏 손실 봤던 거 다 메꾸고 수익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계좌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라고.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 비중을 저한테 말씀을 반드시 해주시고 현금이 얼마 남았다 공유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어떤 거 정리를 해야 되고 뭘 매수 매도 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림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소통방 여기 입장 가능하십니다. 실시간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이런 소식 나왔다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셔야 되고 뭘 사야 된다 정확하게 결론 도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 진행 중이고 수익도 잘 챙겨드리고 있죠. 그래서 날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명, 그 다음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사고 팔 때도 분할 매수 매도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방장이 수익도 잘 내고 시황 분석, 대응 이런 거는 진짜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캐릭터가 없다니까. 무료 소통방 반드시 입장을 해주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자, 먼저 이캐시 정보를 보실 건데 이 코인 정보를 보시면 이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에서 포크가 된 코인이고 원래 비트코인 캐시 ABC에서 이름이 이제 이캐시로 바뀐 거죠. 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포크가 된 코인이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오늘 오후 되자마자 20% 이상 반등이 나와준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반등이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해준 이후에 다시 추세 상단 부분까지 눌려주고 여기서 지지 반등까지 확인이 되면 그대로 상승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벌써 한 2달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막 추세 상단이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 벗어난 거고 다시 추세 상단 위로 눌려주면서 이런 지지 반등 포인트를 확인을 해 나가줄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매수 타점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이 캐시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마찬가지로 이제 막 여기 보이는 주황색 21선 돌파 시도가 나왔죠. 이 21선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전 매물대랑 이 위에 보이는 하얀색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고 나서 다시 21선까지 이런 식으로 눌려주고 여기서 지지 반등 포인트가 확인이 되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수익 타점이 되는 겁니다. 모양이 약간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다른데 같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찐바닥이냐 아니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시장은 어차피 오른다니까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주워 담을 현금을 만들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밑에서 돈이 없으면 못 주워 담아요. 지금부터 추가 매수 못 해두면요 시장이 앞으로 올라가 준다 그래도 어차피 본전 올 때까지 기도밖에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6월 끝날 때까지 지금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 비중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단기 단타 병행을 하면서 쓸데없는 종목들 가지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쭉 끝까지 들고 갈 종목들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6월달 끝나기 전에 계좌 정리를 한번 싹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눌렸던 코인들이 어차피 다시 이제 7월달 8월달이 되면은 밑에서부터 눌려주다가 100% 200%씩 널뛰기를 시작해 줄 건데 본인 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야 그 기회를 밑에서 잡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6월 말까지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서 코인 속보, 정보 공유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여기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어차피 들어오시면 이게 진짜 옳게 된 코인 정보 공유방이지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또 설명을 드립니다. SEC가 소송을 여기저기 막 걸고 있죠. 게리 겐슬러가 이거는 증권이고 저것도 증권이다 이렇게 칼침을 놓고 다니는데 리플 소송이랑 관련을 지어서 정확하게 상황 정리 끝내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앞에 거보다. 최근에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던 코인들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리플 포함해서 다른 모든 코인들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뭐 리플이 소송에서 반드시 패소를 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지금 진짜로 큰일 난 건요 증권으로 분류가 안 된 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주인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게 아니라 달러, 위안화, CBDC 이런 게 될 거라니까. 이거 진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꾸 강조를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겉모습만 보게 되면 미국은 암호화폐를 뚝까 패고 있고 중국은 막 이제 홍콩 시장도 개방해 주면서 수용을 잘 하는 것 같잖아. 둘 다 내비게이션 까보면 찍어둔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옆에 자막 나오죠.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라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처음 생겼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탈중앙화가 된 화폐가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불가능한 얘기라고. 결국 지금의 이제 기축통화들이 CBDC화가 돼서 들어올 거라니까. 코인하는 사람들이 이 CBDC라는 단어 진짜 무서워해야 돼. 기존에 있던 통화패권 국가들 화폐가 암호화폐화가 되면요 그게 CBD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토큰 증권이 되거나 사라질 거라고.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런 게 CBDC화가 되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통용이 될 거라니까. 현재 통화패권 국가들이 탈중앙화 하나를 목적으로 자기네들 화폐를 당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딴 거에다가 통화패권을 넘겨준다? 이게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고 중국 주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가리 총 맞아도 이런 짓거리 못해요. 홍콩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증감회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놨죠. 그러니까 두 번째를 보시면 중국이 이번에 시장 개방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금지시켰잖아. 이게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거라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런 것들로 다른 코인들 거래를 하게 해주겠지. 근데 결국은 뭐예요? 홍콩 달러, 위안화를 CBDC로 다 바꿀 거라니까. 쉽게 말하면 니들 나중에 암호화폐 거래할 때 중국 돈 써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의 최종 목적은요 결국 이 달러랑 위안화의 CBDC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패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달러랑 위안화가 CBDC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생겼는데 아무 실체도 가치도 없고 보장해주는
국가기관도 없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없어질 거라니까, 진짜로. 이 빈말하는 게 아니. 지금 비트코인 10억 간다는 새끼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암호화폐 시장은요, 미국과 중국이 자기네들 화폐를 쓰게 하려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뭐 해킹을 한다던가 자꾸 기존 토큰들의 위기감 조성을 할 거라니까. FTX 사태, 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디패깅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 기존에 니네가 쓰던 코인이나 코인 거래소들 진짜 안전하지 못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보장해주는 국가가 있는 이런 달러랑 위안화, 파운드, 유로, CBDC 요런 것들을 써라. 우리는 국가가 보장해준다. 이러는데 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쓰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자산 안전성이 우선인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달러 연동이야, 이것도.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은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맞습니다. 근데 탈중앙화? 이거 절대 안 돼요. 예로 들면요, 우리나라에서 전라도가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 원화 안 쓸 거다, 다른 화폐 취급 안 할 거고 전라도 상품권 제외하고는 돈으로 취급 안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날부로 와 큰일 났다, 오늘부터 전라도 상품권 구해야겠네 라고 설쳐될까, 아니면은 전라도 자체가 사장이 될까요? 전라도지사는 그날부로 청와대 불려가서 줄받다 맞는 겁니다. 뭐하는 짓거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서 전라도 상품권이 비트코인이라니까. 지금 자막 뜨잖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갖고 와 보면요, 작년에 3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미 법정 암호화폐 연구개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사형 선고 때린 거라니까.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통용될 방안을 찾아봐라. 비트코인 나대는 꼬라지 나는 못 보겠다. 이 소리를 한 건데, 코인 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제 뭐 암호화폐 얘기 나와서 좋아하더라니까. 내가 영상도 올려드렸잖아. 진짜 큰일 난 거라고. 그리고 이제 마치 토큰들이 증권화가 되면요,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이 아메바보다 못한 새끼들이 자꾸 이제 유튜브에다 코인 영상을 찍어대고 있는데, 리플 홀더라면요, 코인을 진짜 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치 투자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리플 소송이 SEC가 이기기를 빌고 또 빌어야 됩니다. 어차피 XRP 화폐로 못 써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런 것들이 CBDC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그 CBDC 화폐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게 이 리플이라고. 국제 송금 결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돈거래 수수료를 리플이 쓸어 담아 가겠죠. 리플은 수수료의 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소송 신경 안 쓴다니까. 지금 당장 이 양반이 우리는 소송 이길 겁니다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만약에 CEO가 나와서 우리 당장 소송 질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RP 투매 나오겠죠. 당장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니까. 안 그래도 소송 때문에 2년 넘게 계속 리플이 짓밟히고 있는데 거기서 소송까지 진다고 CEO가 나와서 말을 해봐봐. 당장이 그냥 줄떡 하락하겠지. 밑에 가서 내용을 보시면요,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이 기업 공개, 즉 IPO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나와 있는데, 리플은 지금 IPO 준비 중이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기업이 상장을 할 거니까 투자를 많이 해줘,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도 많이 사랑을 해줘 라는 마케팅에 들어간 거라고요.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나스닥을 포함해서 얘네가 안 그래도 국제 송금 결제에 대한 그 CBDC 브릿지 역할을 할 애들인데 전 세계 모든 증시에 상장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 덩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습니까? 나스닥만 상장해도 엄청 어마무시한데.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찌끄레기 코인 거래소 상장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바이낸스 상장되는 건 그냥 바이낸스 거래 수수료 장사 도와주는 겁니다. 리플 가격을 2년 넘도록 짓눌러 왔던 거는 리플이 증권이어서 절대 아니라고. 리플 소송 리스크 그 자체라고요. 우리나라 전쟁 중이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경제권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고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라 해도 전쟁 중인 걸 어떡해. 언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최근까지도 돼지 새끼 자꾸 뭐 쏘잖아. 그러니까 리플이 딱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라고. 소송 리스크 소멸되는 순간 이게 증권이든 아니건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결론을 내드릴게.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면은, 증권 분류되고 상장 폐지되면 어디로 가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연내 토큰 증권 시장 문 연다 하잖아.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지정된 모든 토큰들이 토큰 증권 시장으로 옮겨갈 거라고요. 증권이 됐으니까 증권 시장으로 가야겠지. 그럼 증권으로 분류가 안 된 애들은 이게 진짜 큰일 난 거라고. 당연히 폐기 처분 되겠죠.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겁니다. 이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과연
과연 코인 시장이 지금의 기존 코인 시장들이 남아날 수 있을까? 그냥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진짜 쓰레기거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기존 토큰들은 다 토큰 증권 시장으로 밀어붙이고 암호화폐가 될 수 있는 즉 진짜 화폐들이죠.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런 것들이 CBDC화가 돼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을 리모델링을 할 거라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짓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화폐가 되려면 지금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싹 다 망해야 가능해요. 그 나라에 쓰는 화폐가 다 없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좀 잡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을 이렇게까지 읽어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죄다 그냥 뉴스 파서 그거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있어요. 대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코인 뉴스 보는 데는 정해져 있다고. 사이트 몇 개 되지도 않아. 웬만한 건 트위터에 있는 코인 공식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 갖고 와서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앉아있는 채널이 대부분이라고. 네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정보가 아니라 똥 닦는 휴지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뉴스 쪼가리 몇 분 더 빨리 보고 늦게 보고 해서 수익률 차이가 확 하고 날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뉴스 신경 끄세요. 이거 보고 있으면 수명 준다니까? 유튜브에 도움되는 정보 1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요런 소식들이 나왔으니까 지금 자네들이 당장 봐야 될 건 뭐고 어떤 거를 사고 팔아야 된다.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결론 도출 다 해드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진짜 도움되는 상담을 받아가시라고.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